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라는 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만났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다음 시간 우리 만났을 때는 시장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연속성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진짜 아주 급락을 이해할 수 없는 또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우리는 크게 떨어지는 이런 좀 심한 디커플링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반등을 해줬는데 뭐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고 시장이 조정을 또 받는 날도 오겠죠.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뭐 삼성전자 파생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의 뭐 독일 악재에 대한 네, 변동성, 그렇죠. 뭐 이런 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네, 시장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중우주. 다차원적으로. 어, 네. 그래갖고 종합지수와 파생과 연결된 시가상위 종목들의 롱숏이 지배하는 시장. 음, 근데 또 한 축은 그와 달리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있는, 우리가 주도주는 결정됐다고 해서 원전, 방산, 우주항공, 뭐 이제 SOC 뭐 이런 종목들은 그 따로 또 구분해서 보는 장. 네. 이렇게 다중우주적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놓고 지수단을 설명하면서 지수 바닥이 어딥니까? 라고 예측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그냥 삼성전자 이번 어디까지 빠질 거야 라고 보는 시각하고 종합주가 지수 같이 접근하는 시각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1등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환율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변동성의 하방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걸 받아줘서 대응할 수 있는 뭐 연기금도 같이 매도하면서 금융투자가 그나마 받아주는 거는 그 파생시장에 연동된, 이것도 롱숏이지 네이키드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시장 어디까지 빠질까요? 전체 시장 빠질 때 내 보유 종목을 다 매도해야 됩니까? 그거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어느 섹터 중심으로 우상향의 에너지가 더 강화될까요? 이걸 찾아주세요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질문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지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힘을 실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시각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아니, 원전이 진짜 매출을 일으킬 건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 그쪽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전에서는 크게 손해보실 겁니다. 부정적 시각일 테니까 또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뭐 해외 나가서 지금 세일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먹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주가는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봅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BBIG ETF 설정해서 그쪽이 시장을 리딩했듯이 네. 지금 시장의 리딩 스톡은 저는 원전, 방산, 그 다음에 SOC, 그리고 여기서 네. 저쪽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어디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 이게 삼성전자 죽으니까 같이 뭐 더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나 자율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얹혀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근데 단 하나 크게 변한 게 있어요.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어마무시한 선도주가 뭐 LX 일렉트로닉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그렇죠. 또 우상향을 주고 있어. 이렇게 해갖고 결론은 여기도 K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고 할 때 삼성전자 바닥 확인할 때. 삼성전자 바닥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도 이벤트를 제가 하는군요. 예, 예.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적어도 한 6만 4, 5천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뭐 좋은 얘기들은 사실 없지 않거든요. 뭐 30일부터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 뭐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그만큼 호재, 위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데 음. 삼성전자를 분석하지 마세요. 아, 전 지금 분석으로 접근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어떤 이벤트를 갖고 접근하지 말고 그냥 수급 주목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매도 에너지가 더 먼저예요. 그게 매수로 받기 전까지는 어떤 호재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도 그러면 왜 파는 거고 이거를 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는 Y는 분명히 따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블랙록 같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그렇게 때리냐 할 때는 저는 블랙록 속에 검은 외국인 같아요. 중국계 자본. 그래서 그쪽이 매도가 바뀌지 않는 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왜 하냐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그 본토 베이징 그 거래소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제가 중국 증시 급락할 때 제가 친중적 시각이 아닙니다. 그냥 팔로우 더 머니 해본 결과 저는 앞으로 전 중국 증시는 4천 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한번 약간 국가 시진핑 주도형, 국가 주도형 상승 에너지라고 판단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것만큼 본격적으로 우리가 숏이 걸린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만.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망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의 펀드 매니저들의 의사결정의 CIO 중에서 판단할 때 숨어서 삼성전자 매도하거나 갖다 얘기해서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IPEF. 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우선 가입하고 우리가 이제 좀 우클릭하고 나토 가시고 그래서 보면 중국이 언론에서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 보복성 발언 뭐 약간 뉘앙스는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는. 뭐 제재를 바로 간다. 뭐 니네들 반도체 관련돼서 뭘 막는다든지. 그냥 뭐 불쾌하다 정도지 예. 실질적으로 뭐 때리는 건 아직 없다. 근데 난 이거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그거 외에는 Y는 찾아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갖다 얘기해서 노랑머리 그 펀드들이 사주는데 걔네들은 미국 본토나 다른 데 신경 쓰나 바빠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대표성 갖고 있는 갖다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 하고 있고 블랙록에 관한 게 EWY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직까지 엔솔이 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또 왜 그럴까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IPEF에 들어갔는데 이 IP에 보면 완전히 RCEP 또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그리고 미국이 왜 뚱딴지 같이 IPEF 다 겹쳤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이 어떤 떡을 주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게 통치 철학으로는 저는 이런 게 우선시된 것 같아요. 경제는 약간 좀 후퇴를 하더라도 먼저 전자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갖다 해서 미국하고 등지면 지금 전자권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 같은 거를 쉽게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제 돈에 관련 거는
정치하고 돈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벌써 밑바닥에는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큰 기업들은 살아남지만 네. 여기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국계 의존도가 많은 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추적하고 있는 게 중국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물량으로 때리거나 전에 요소수 사태 같이 네네. 뭔가 아주 조그만 거 갖고도 제재. 예를 들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나 좀 카지노나 면세점도 좀 하지 말자라고 자꾸 네. 하는 것도 그 약간 뭐 제도 같은 걸로만 규제만 내려도 우리는 몸살 감기가 네, 얻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피하자. 중국 의존도가 예. 높은 예. 우리나라 업종이나 종목은 피하자. 오히려 큰 거는 안 건드릴 것 음.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케미칼, 지네들도 수입해 갖고 뭐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 틈새를 계속 건들면서 너네도 알아서 잘해. 그러면서 집중은 자기네들 시장 키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시진핑 그 싱크탱크들의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결론은 2년 후에 이 바이든 정부 에너지가 바뀌면 지금 내세우는 이 IPF도 그냥 뭐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잘 먹히지 않을 거다에 배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경제 성장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률 5% 이상 그 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 된다고 봅니다. 아하. 그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예, 네. 그냥 전에 옛날에는 건설로 그냥 져버렸거든요. 때려 부시고 져버리고. 그럼 이제는 발전 선비 동수서단으로 동쪽에 있는 걸 서쪽으로 다 옮겨버리면서 스마트 시티나 빅시티를 만드는 그런 게 저는 경제 성장률 그거 하나만이라도 한 2, 3%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볼 때 이 중국의 에너지를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우클릭했고 옛날이면 이제 세계화해서 중국이 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수출해서 뭐 중간재 해갖고 또 전 세계화를 가는데 우리 거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K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년에서 2년 동안 그냥 우리에도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막히는 부분을 우리 정부도 딴 데서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하고 중동 같아요. 아하. 미국하고 중동에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약간 우클릭 했기 때문에 방산 쪽의 수주가 계속 나오나. 이번에 이제 터키가 그동안 계속 반대했는데, 오늘부로 터키가 핀란드라든지 이거 중립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찬성을 했어요. 그 찬성을 또 왜 급변하게 돌렸나? 그러면 핀란드나 이런 쪽에서 우리하고 지금 MOU 맺고 뭐 현대로템이든 뭐 방산 쪽에 이게 나토에 가입하면서 더 본격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뚫리는 부분, 막힌 부분은 하지 말고 뚫리는 부분에 특화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게 원자력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미국에 들어갈 때 그 밸류체인이라든지 SOC라든지 그리고 이제 곧 7월 달 되면 뭔가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이 갔다 오셔갖고 성장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성장률을. 그럼 당장 성장률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SOC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그리고 지금 지금 각 그룹에서 집중하는 게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의 원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가장 집중하는 게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거기서 제2의 중동 건설의 붐이 또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 거기에 특화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정 지은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비교해 네. 보시죠. 요게
EM 지수입니다. 요게 우리 타임머신 타고 1년 전, 요게 이제 11월 19일, 1월 6일, 그 다음에 1월 30일 이렇게 마디를 거놨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불, 55불, 그리고 이 11월 19일을 왜 중요하게 시작점을 잡았냐면 이때 그 알리바바가 엔트를 상장시키려다가 불발해갖고 급락하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동 부유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해서 이 EM 지수가 박살이 났습니다. 네. 이때 포트 비중이 11월 엔트 상장 불발 때 1등이 알리바바, 2등이 텐센트, TSMC가 3등, 삼성전자가 4등이었습니다. 요것도 하나 또 보시죠. 요게 이제 그 1월, 그리고 1월 말. 근데 1월 말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TSMC가 1등으로 치고 네. 나오죠.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주가 수준을 보시면 알리바바가 거의 300불에서 꺾여 내려왔다가 여기 11월 18일, 1월 6일, 1월 30일 다 200불 단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빠진지 아십니까? 70불이요. 200불에서. 250불에서.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나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빠진 꼴이 된 거 아닙니까? 4분의 1 조금. 예. 그런데 상해 증시는 올랐어요. 아니 EM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EM 지수는 상해 본토를 커버하는 지수가 아니란 걸 확 느끼시죠? 그럼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TSMC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시아의 대표 기술주예요. 두 개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TSMC도 때리고 삼성전자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M, ETF 때려 결론 TSMC, 삼성전자 하방. 이 에너지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 딱 이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년 전에. 이거는 팔로도맨 인맥 관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소설 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중국에서 뭐 한 25조나 30조 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그때 뭐 등등등등 1년 내고 이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이게 현실화가.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왔는데. 네. 네. 오늘 종가로 요게 EM입니다. 그러니까 55불이 40불도 깼다가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WI는 더 빠졌어요. 여기에 1등이 삼성전자. 이게 달러 베이스의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네. 계속 1년 전 고점부터 이게 하락 채널에 아직까지 바닥에 요번에 6월 말에 여기 저점 찍고 살짝 올려놨지만 아직까지 뭐랄까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했다라고 보기가 참 힘든 그래프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EM에 삼성전자가 21% 있고 SK하이닉스 5%, 네이버가 4%, 삼성 SDI 3.7, 카카오 3.5.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비중이 뭐 제일 많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네이키 때리지만 EWI도 때려버리면 여기서 100억 때리면 21억이 그대로 때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TSMC,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 이 순서는 변함이 없죠. 이 비율이 무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1, 2등에 계속 때리는데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바닥 짚고 올라요. 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텐센트, 알리바바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걸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알리바바 요번에 75불까지 빠졌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100. 이런 것들을 자꾸 위치를 보는 겁니다. 텐센트도 이제 얘네들 저점이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우리는 뭐 삼성전자 어땠고 뭐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상해 종합 지수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모양이 다르죠? 네. 그러면 이 상해 증시 올라갈 때 따라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ETF밖에 없어요. 본토 ETF. 올해 우리 시장이 유난히 많이 빠졌다는 건 뭐 전 세계 투자자가 다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랙록이 왜 이런 디자인을 네.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출된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블랙록의 총 책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한국숍 중국 롱이라는 얘기를 벌써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서 새로운 편입되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건 2025년이에요. 아직도 그냥 2, 3년 동안 그러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연기를 다른 포트의 전략이 바뀌든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 얘네들이 이제는 됐어 하고 바꿔서 숏에서 롱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바꿔주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징후가 요번에 100만 주 샀다 오늘 또 100만 주 때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꼬리 변동성 그래서 다른 세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 20개나 30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주들은 분석하지 말고 그냥 롱숏 바스켓에 장기판에 말로 사용되는 그런 종목에 불과하다. 오히려 평가 그거를 뭐 펀더멘탈하게 분석하지 말자. 삼성전자 바닥 확인하고 파생시장의 그 회오리 바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나와도 그게 상승하는 힘으로 힘을 못 써주고 악재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만의 리그 때문이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분석하지 말고 그 주목 어떤 매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그렇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걸 파생 매매하신 분들은 네. 어떤 느낌이면 나스닥이 급등했어요. 네. 그날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나스닥이 급락했어요. 빼놓고 또 거꾸로 올려버려요. 네. 그럼 어느 장단의 춤춘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쪽 세상은 그 공격이 끝나기 전까지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른 에너지 없어요. 금융투자가 그나마 그 조금 반대로 이렇게 현물에서 매수해주고 선물 쪽과 조절을 해서 좀 완충 작업은 주는데 금융투자도 지금 외국인과의 거래 상대방 역할에 집중이지 방향성 매매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비차익 매매 보면. 그래서 참 이 늪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쯤 벗어날까가 저는 13, 14 같아요. 13, 14. 네. 7월 13, 14. 7월 13일에는 이 시장을 크게 나스닥 인플레이션 기술주.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도 그게 맞잖아요. 기술주의 시각이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간밤에 5%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테슬라, 애플이 그렇죠. 돌아서고 네. 그 다음에 그거 잡을 수 있는 거는 유가가 급락하고 네. CPI가 이번에 6월 10일인가 8.6해서 쇼크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발표가 7월 13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2시인가? 그러면 7월 13일이니까 14일 날 딱 확인되겠죠? 근데 14일 날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금통이 있나요? 그렇죠. 네. 우리 또 그거에 금리 결정이 딱 나와. 그렇죠. 네. 아까 머리가 뜨뜻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나마 50bp 하면 그 지금 환율가 공포만 이제 1,300원 넘어. 저는 그냥 1,300원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뭐 치고서 1,400 이거 아니. 그러니까 14일 이후에 금리 결정했는데도 지금 그건 위험한 거고. 네. 그러면 블랙록이 더 때렸다는 얘기고. 그 전까지는 한 1,300원 돌파한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역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역전략이요. 예. 무슨 오늘 말씀이시죠? 제가 그래서 기아 사라고 그랬어요. 악재가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실전 매매해서 그러니까 먹어요. 그런 종목들. 그 반등했던 것들을 현대기아차 이제 그룹주들이 대부분 좀 오늘 많이 반납을 했는데 사야 됩니까? 위치 보면 75,000원, 77,000원에 사서 8만 원 한 넘어서 8만 5천 원 무조건 때릴래요. 그럼 3개월, 5개월 목표 수익률 10%. 그러니까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기술 지분 매각해갖고 한전기술이 급락하는 날에서 6만 원께 오면 제가 똑같은 이 뉴스 그냥 믿지 마시고 오히려 한전기술 사시라. 오히려 역선택을 하셔야 악재 때 공포를 사시다. 가격 위치. 그게 58,000원, 6만 원 산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7만 3천 원이에요. 그 2주간에 최고로 많이 오른 종목이 네. 한전기술입니다. 정부의 뭐 원전 에너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런 우량 종목들은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악재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리스크는 없어요? 자동차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 뉴스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저는 독일에서 딴지 건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간단히 얘기해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혐의죠.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그걸 반대로 해서 미국에 우리 전기차가 잘 나가나 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전 세계적으로는 테슬라가 1등이고 그리고 요새 보면 뉴스의 빈도수가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독일이 한번 때렸구나. 요번에 이제 G7이고 본인들도 지금 자동차 부분을 보면 테슬라한테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뭔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현대차가 중국의 점유율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작아요. 현대차 중국 시장에 아주 박살이 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삼성전자 핸드폰은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이 몇밑 이렇게.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가지마 하지마 하라고 했던 앨런 머스크는 중국에다가 공장을 때려지어요. 또 애플 폭스콘.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들 그 전 세계 글로벌의 가장 1등 재벌인 앨런 머스크는 중국 가서 계속 투자해서 더 확대시키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속 바이든 뭐라면 오히려 트윗 인수해갖고 내 정권 교체에 내가 힘을 쓰겠다까지 심지어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참 이게 그래서 어떤 우리가 뉴스에 보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보다 저는 그냥 우리 제목이 뭡니까? Follow the money. 머니. 네. 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시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우리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 시장 뚫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클릭 했으니까 저 뚫리겠어요? 근데 저라면 이재용 부회장이면 거길 뚫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미국으로만 너무 편중된 전략은 위험한 전략 같아서 왜냐하면 비즈니스 툴을 많이 만들면 정치가 노이즈가 돼도 돈이 관련된 거라면 거기서 보이지 않게 정서적으로는 뭔가 반중이 계속 하더라도 돈은 그쪽으로 머니게임 아니면 쿠션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시장이니까 CPTPP도 이용하고 RCEP도 이용하고 우리 같이 다 가입해서 이 우회로를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 막으니까 중국이 철도를 해서 베트남 해갖고 돌리는 듯이 우리는 바로 뒤로 지금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거의 중국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 루트를 이용해서 오히려 거기서 포장 바꿔서 중국 들어가게끔 만드는 어떤 로직도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걸 뚫어야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그냥 17만 원 오면 지지하고 20만 원 뚫으면 이 벽을 뚫지 않겠나. 기아도 맞죠. 근데 기아가
저는 현대차보다는 더 탄력 있습니다. 기아. 네. 전에도 7만에 기아 사라. 네. 그게 제일 9만 제일 빠까이 갔거든요. 7만 9만 박스인데 현대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등장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네. 시장도 뚫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 또 중국은 안 되더라도 러시아하고 유럽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그쪽이 또 뚫리면 현대차가 20만 원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삼각형. 테슬라, 애플, 엑스모빌 이걸 매일 그려보면 애플과 테슬라는 바닥은 들어왔지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박스에 갇혀 있고 엑스모빌은 이게 보세요. 애플이 지금 제가 요게 딱 건 게 150불과 130불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유가는 저는 이미 쌍봉 고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100불을 깨져야 인플레이션 잡힌다. 아직은 이거는 계속 노이즈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또 요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삼각형을 또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삼각형 자료가 뭐 굉장히 다차원적인 그림도 있는데요. 나오네요, 삼각형. 저는 이제 이거한테 계속 물어보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건설, GS건설, DLNC. 건설이 그래도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입니다. 6월 24일까지는 같이 부러졌어요. 네. 근데 현대건설만 가장 강하게 되돌린 중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의 현대건설. DLNC나 GS건설은 아직도 약합니다. 같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못 간다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못 간다. GS건설, DL건설 이거는 못 가고 현대건설은 다른 데 편입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중동 원자력에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부터 신규 상장된 ETF 한나로 원자력 ETF와 힌덱스 ETF 이거 BBIG ETF 딱 편입 종목 노란 색깔이 겹치는 거고 하얀 색깔이 안 겹치는 종목인데 여기에 딱 보시면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KPS, LS일렉트로닉, BHI, 현대일렉트로닉, 보성파워텍 우리 오늘 시간 외에 우리 기술은 상한가 들어갔다고요. 네. 이쪽만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시장은 급락하는데 네. 우상향 종목들 명단들입니다. 지수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을 그어봤어요. 한전기술과 한국전력을 매일 SGI 놓으면 요 4월 27일과 여기 6월 23일 날이 21,000원, 56,000원 바닥이에요. 원래 4월 27일이 또 21,000원. 근데 한전은 21,000원은 바닥은 들어왔지만 22,000원 요거 1,000원 정도밖에 못 움직였어요. 그 사이에. 근데 한전기술은 6월 23일 날 56,00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네. 오늘 72,000원입니다. 이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근데 이것만 혼자 가면 뭐 개별 재료로 치겠는데 여기에 한전 KPS, LS일렉트로닉, 심지어는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 에너비 다 뭐예요?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결정됐다가 원자력 발전 에너지가 제일 맨 위에 이렇게 딱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주도주,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는 건 대표님 의견이 계속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유지가 되시는 거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내년에 정부가 R&D 예산을 크게 늘리는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우주항공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차세대 원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SOC까지 해서 계속해서 주목할 섹터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편입된 게 여기 편입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심이 원전과 건설 SOC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3개 정도나 5 압축해서 나는
다른 쪽은 이쪽으로 다 이동해라. 1년 동안은. 그게 지수는 더 떨어지더라도 우상향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수와 벌써- 관계없이 견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쵸. 네. 덜 빠지거나 네. 상승할 수 네. 있다. 그리고 처음 ETF가 형성되고 나서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데부터 들어오겠어요? 근데 저는 원자력 ETF나 정부 주도형 ETF는 그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룹이 거기다가 출자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하나씩 이렇게 보시죠. 이게 이제 쭉 떨어졌다 한정 KPS의 에너지입니다. 오늘이에요. 주가 박살났는데 4포인트인데 얘는 독야청청해요. 그 다음에 요 종목 말고 하나씩 또 보죠. 한정기술입니다. 네. 모양들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올랐다 눌림목 줬다면서 이게 우상향으로 쭉 움직이나 한번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추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GS건설, DNC 빼고 현대건설, 현대로템, 동아지질 요렇게 삼각형을 치겠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원전도 포함되어 있고 SOC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방선거 되면은 딱 보고 GTX B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됐죠. GTX B부터 하겠다. 네네. 그게 이제 지하와 그 다음에 철도, 현대로템, 동아지질 그리고 용산 연골고리. 그럼 용산개발 연골고리는 오늘 히림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히림, 이화공영, 동아지질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차별화가 된,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정체 연골고리로 선별화하는 작업.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쪽에서 싸우셔야지. 지금 현재 내 거는 언제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바닥치고 전체 시장 사이즈가 10조나 13조 될 때. 네. 지금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제가 알고는 7, 8조, 코스닥은 6조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하나 문제예요. 이런 흐름이 뭐 계속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점점 거래 대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적은 거래량의 반대 매매에 대해서 지금 뭐 신용융자는 뭐 21조에서 뭐 거의 17조로 확 줄고 네. 그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 큰 종목들 보시면 거래 없이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래도 우상향 좋고 수급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지금 딱 네 가지 얘기한 거. 그 섹터, 방산, 우주항공, 원전, SOC. 인공지능, 뭐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그거 네. 외에는 없어요. 네. 그게 전체로 2,000개 이상 상장 종목의 10%도 아니에요. 10%면 200개잖아요. 30에서 50개예요. 그걸 압축화시켜야 돼요. 일부. 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기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종목, 두 종목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롯데지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롯데지주 42,000원짜리도 있고 38,000원짜리도 있고 32,000원짜리도 있고 28,000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수량 더 들. 그러니까 한 종목 갖고 계속 나눠서 사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반등 그런데 지금 36,000원이에요. 그래서 25,000원과 28,000원이면 37,000원과 4만원대 한번 팔아보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건 진짜 망하는 기업 아닌 롯데지주 망하겠습니까? 그런 기업 중에 박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나 뭔가 에너지로 정부의 정책이나 또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면 지금 한전기술이 이 14만원에서 2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 10만원까지 갔다 지금 58,000원 지금 요거거든요. 네. 지금 뒤집어 보시면 그렇게 박살난 그룹 주가나 흐름에서 앞으로 거버넌스 게임이나 정부의 정책 흐름으로 지금은 나쁜데 좋아질 거, 매출단 일어날 거,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은 적자나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거든요. 매출이 없거나. 제가 그래서 바이오를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매출단이 안 일어나요. 실적 확인이 어렵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어떤 기업들이 무상증자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무상증자 차익 거래하는 건데 뒤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무상증자 차익 거래 다음에 전환사채 차익 거래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좋으면 네. 주식으로 전환해 갖고 나는 돈을 그렇죠. 갖다 여기서 안 갚아도 주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잘 알아서 풀어가.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만기 돌아올 때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기업도 부도나 버린다고요. 이게 이제부터 줄줄이 나왔는데 대부분들 보면 매출단 아리오나는 약간 코스닥 기업에서 네. 바이오나 NFT나 뭐 이런 쪽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리스크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금리 우리도 3%대로 갈 것 같거든요. 기준금리 3% 시대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속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갖다 해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나 몇 가지 기업들은 R&D 투자 하겠습니까? 이제는 갖다 해서 셀트리온도 이제 이 코를 안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우리가 시장을 제거할 때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 주식은 지수 접근보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지금 정부가 좀 밀고 있는 소위 그런 분야들, 뭐 R&D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던 4가지 분야에다가 뭐 SOC까지 해서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셔서 저도 궁금하고요. 좀 여쭤보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탈중국 얘기였는데 마드리드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제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중국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거기 간 목적도 일단 대안은 유럽이고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주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고 지금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반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지금 현 정부의 강요시니까 그 말밖에 못 하신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선택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탈중국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기업의 총리로 반대로 늦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데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와서 반도체에서 100조, 그렇죠. 현대차만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저는 LG그룹이나 삼성전자를 살짝 발 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인텔 핑계 대고 발 빼고 그다음에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발을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거고 네. 중간 선거를 들여다 볼 것 같아요. 마치 11월, 현대차가 뭐 네. 하듯이. 그리고 현대차는 왜 적극적이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5년에서 7년 안에 상장시켜야 돼요. 나스닥 거버넌스로. 그러니까 거버넌스 게임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그리고 밸류체인은 저는 레츠고. 레츠고. 네. 그래서 최근에 CIS라든지 현대차 그래서 악재 때 사라는 거예요. 오늘 독일, 유럽 뭐 압수수색 악재 나오고 네. 이럴 때 그럴 때 사라. 오히려. 미국을 봐라. 오히려.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는 현 강요들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우클릭하고 현 정부니까 오히려 앞으로 1, 2년은 일본하고 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럴 것 같고 그 틈새에서 뭔가 특화된 게 저는 롯데그룹이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현 정부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라는 건 몰 리가 없거든요. 경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경제는 각자 도생이고 중국도 우리하고 연결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건 안 때리고 작은 거 때린다. 그거를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에 대한 그 악재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본보기로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반도체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건드리는 건 지금 블랙록 통해서 주먹으로 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 네, 소치가. 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또 이거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제 팔로우면 친구 얘기를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전에 블랙록 해갖고 한국 시장 25조, 30조 팔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했던 한국 투자 비중 높인다. 중국 본토는요. 중국 군부펀드는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그쪽에서 직접 나온 소스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오히려 아시아 거기도 포트 밸런싱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한국 비중 높이는 그러면 나도 그쪽 시야라면 급락했던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팔고 그쪽이 받아주나 한번 앞으로 그게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환의 신호가 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CPI 그래서 7월 14일하고 7월 말로 타이밍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 나와라. 그런데 시장은 안 빠져. 그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 같고 한 7월 5일에서 8일 정도 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4일 날 CPI 금통이 7월 25일, 27일 날 75bp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과정에서 유가가 잡히나. 유가 근데 다시 오르기 제가 모르고 시작해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130불은 못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페크가 왜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하고 뭐 이런 쪽에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한도 그리고 지금 또 화두가 뭐죠? 침체 떠들잖아요. 경기 침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 많아요. 어디는 침체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지배적이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 얘기하기 좀 이르다. 안 올 것 같다. 이것도 다중 우주로 보시죠. 여기는 침체, 여기는 호황. 이렇게. 그러면 저는 침체 쪽은 저는 이제 미국은 침체로 갈 것 같아요. 미국이 침체면 전 세계가 침체 아닙니까? 아니죠. 미국도 중국이나 다른 데 파이프라인 꽂은 데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 섹터 지역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걸려 있는 기업은 피하고 계속 뭔가 에너지가 커지는 것들이 중국은 뭐죠? SOC 동수서산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방하는 전략은 분명히 이번에 원전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와서 무슨 정상들 만나서 하는 건 MOU는 딱 두 가지 단어 나옵니다. 원전 MOU, 수소 MOU.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그거 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저는 침체가 아니라 호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왜 현대건설, 현대로템, 삼성물산 이게 원전. 지금 원전을 지어도 플랜트를 해도 인적 자원이나 기술 없어요. 제가 그래서 DLENC, GS 빼라는 건 거기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이에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는 쿠션 돌립니다. 우리도.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TPP를 네. 일본하고 CPTPP를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 때리는데 쿠션 돌려서 뒤로 중국 시장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거기에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호텔신라, 롱, 아모레 퍼시픽 이런 쪽은 숏. 오늘 화장품주 괜찮았는데.
그게 화장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전략적으로 아하. 호텔 신라는 그럼 왜? 호텔 신라 이제 일본 김포 한에다가 열렸고 네. 그 다음에 이부진 대표가 자체 브랜드의 화장품을 개발하시고 그거를 상품화시키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에서는 박살나 있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쇼타고 롱이 바뀌나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용산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물론 아모레 퍼시픽도 거기 본데 있지만 용산이 딱 자리 잡은 호텔 신라가 어디 있나도 딱 보시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뭔가 하나 지금 6만 원, 7만 원짜리가 뭔가 한 10만 원까지는 한번 에너지가 나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님, 부회장님 아직까지 사면 얘기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신동미 회장 사면 얘기도 아직은 없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제안부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또 형집행위. 네. 하반기에 계속 되나 한번 보시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딱 보면 이화공영, 히림, 그것도 용산과 이화공영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따다닥 이게 뭔가 퍼즐이 현대건 퍼즐이 쫙 맞춰져요. 그러면 또 하나 그리고 호텔 신라가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닌 뭔가 새로운 전환점 에너지 그리고 이제 카지노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지노요. 그동안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하고 롯데가 11,000원인데 11,000원, 12,000원입니다. 지금. 일본 관광객 오나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관광객을 오면 중국 관광객 안 오는 거를 커버하는 뭔가 나오겠고요. 또 깜빡 잊었는데 호텔 신라는 이제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직구할 수 있는 뭔가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새로 개발해서 뭔가 중국인들이 직구로 우리 면세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자꾸 만드는. 옛날은 사람이 와갖고 그걸 뭐라고 했죠? 홍뭐라고 그랬나? 네네. 네, 단어 까먹었네. 네네. 그걸 반대로 사람 안 와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틈새 전략으로 막혔던 게 풀려지고 이건 계속 막히고.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이나 면세점 섹터에서도 이건 숏이야. 이건 롱이야. 이걸 그래서 다중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같은 sek터 내에서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차별화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침체에도 가는 섹터를 찾는다?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아까 딱 선정해 주셨어요. 우리 정부 주도형. 정부 주도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계속 파이프라인에 일은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것만 먼저 싸우다가 이제 블랙록의 전략이 바뀌거나 아까 제가 그 중국 그 국부펀드가 네.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는 비중을 늘리는 네. 그런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시각의 전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거는 또 저는 또 음모론을 좋아합니다. 음모론. 시나리오도. 네. 네. 그러니까 음모론은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다 75bp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리치잖아요. 중간 선거가 위태로워하면 바이든이 선택한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중간 선거까지. 예. 사실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그냥 거의 한 분기가 남아 있는 네. 건데 네. 석 달 정도 남짓이니까 뭘까요? 나는 금리 인상 스톱하고 돈 푸는 것 또다시. 전혀 다른.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닐까요? 어디 11월 달 보자고요. 지금 그거를 소수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미국도. 그러니까 쟤네들 막 해서 더 이상 이제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양적 완화. 이 침체로 가는 걸 최악의 경우 막아야 된다. 막을 방법 없어요. 침체로 지금 금리 인상하고 뭐 재고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 소득 심리 지수가 그거 하나의 징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신뢰 지수가 100 아래로 뭐 떨어졌고 그러면 지수 높게 나오고 네. 야, 그냥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죽겠다.
다시 연명시킨 다음에 건강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때리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 보죠. 이거 음모론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지금 이제 와서 올리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좀 급하게 가고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비판이 좀 일고 있는데 사실 이 선택은 좀 위험할 것 같지만 네. 정말로 뭐 중간 선거가 위험해지면 네. 이런 선택이 나오는지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7월 네. 말까지는 하는데 9월에서 의사선택을 결정을 받구나. 예. 그거는 지금 거의 그 타임머신 타고 2달을 갔다가 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도 뭐 시나리오니까. 예, 네. 시나리오도 그게 극적 전환의 하나의 바로메터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기댈 것도 없고 우리는 미국 기댈 것도 없고 그럼 틈새로 기대는 게 있거든요. 파이프가 안 뚫리고. 그러니까 딱 보시면 CIS 각도랑 달라요. 그 왜 다른지를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매출당 꽂히고 실적당 꽂히는 거는 장이 이렇게 박살나도 틈새로 가는 거는 간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데 집중하자. 그 3%, 5% 찾는 전략입니다. 참 그래도 거기에 전 승부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이렇게 함께 시장 얘기를 해봤는데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오늘 또 약세를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좀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좀 주목하면서 저희와 또 저녁 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